우리가 아름답다로 해서 끝났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보람있다도 있을 수 있고 재미있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슬프다 아까처럼 있을 수 있고 눈물을 무슨 글썽거리다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무리가 서술어가 있어야 끝납니다. 지금 서술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만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그 마무리가 물음표냐 마침표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지만 결국 형용사나 동사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뭔가 읽기 위해서 그냥 읽는 거라면 무심코 넘어가겠지만 쓰기 위해서 읽으려면 서술어를 계속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서술어. 문장의 서술어들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시면 쓰실 때도 편하고 읽으실 때도 편합니다. 이를테면 추리소설이다 그러면 서술어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죽습니다. 누가 죽었든 하여간 죽습니다. 어디선가 아니면 어디선가 뭘 잃어버렸거나 누가 납치됐거나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 범인을 쫓아다니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풀려나오고 이렇습니다. 신문의 증권면 시세는 어떨까요? 올랐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끝날까요? 내렸습니다. 중간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 세 가지입니다. 또는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 가지고 합니다.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다 흐리겠습니다. 흐리다 비가 오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래도 결국 서술어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권시세 코너하고 또 추리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특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게 읽으면 계속 따라가다가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재미인데 그 재미도 재밌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분석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밑줄 긋고 은유법, 직유법 무슨 뭐 이렇게 시를 읽으니까 재미가 없지. 시도 서술을 계속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설도 읽어보십시오. 신문 기사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해서 안 읽죠. 지금 안 읽는 애들한테 읽기도 싫고 그거보다는 어디 가서 뭐 이것저것 딴 거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읽으면 재밌어요. 재미긴 뭘 재밌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딴짓하는 거지. 재밌다고 하면 읽지 말라도 읽어요. 근데 어떻게 뭐가 재밌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이 그냥 읽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서술어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고 하는지 아름답다로만 계속 찾아보시라고요. 네이버에서도 찾아보시고 구글에서 찾아보시다 보면 그러면 이런 것도 아름답구나 하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것을 공감됩니다. 그러나 너무 공감대만 막 자극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야 나도 이런 거 쓰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관계가 있어야죠.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썼지? 공감이 되면서도 내가 쓰기엔 좀 어렵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감되고 같이 호감을 끌어낼 수 있고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상대가 나를 다르다고 생각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나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특기를 얘기해 드린 것도 맞습니다. 내 특기를 얘기하다 보면 저분들이 나하고 동일한 특기를 갖고 있었던 분이구나 해서 할 수 없이 지워야 됐잖아요. 그 순간은 살짝 얄밉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같은 과죠. 나중에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점도 나오게 되고 차이점을 따지는 건 공통점을 확인했었다는 겁니다. 항상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점을 자꾸 찾으시는 게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뭐해서 나빠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로
나는 글쓰기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보다 나는 이래서 잘 쓸 수 있고 저래서 잘 쓸 수 있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상을 아름답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창조를 한다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어쨌든 부풀려 나간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드립니다. 발산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고. 우선 일단 다 펼쳐 놓으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살짝 우리의 그 지금 가장 어린 배연 어린이가 자기가 인상 깊게 얘기해도 돼? 안 됩니다. 뭔가를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걸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름답다에 대해서 누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네, 하여간 뭐 일단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짧습니다만 한번 이것을 그냥 이번에는 글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소개드린 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대대 지금 마침 소통관님도 와 계시니까 시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쭉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아까 제가 정리하듯이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죠. 그러듯이 쭉쭉 떠올리십시오. 이때 떠오르는 대로 하실 때 이제는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모르겠다는 말 쓰는 단계는 이미 지나셨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가는 걸 할 때 좀 너무 황당하다 생각해도 이것과 관련되면 시흥이 날아다니는 우주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주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행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비행선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다소 황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브레인스토밍 해보셔라는 겁니다. 쭉쭉 펼치는데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에 의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 똑같아요. 뭐 보통 4개를 따지는데 글쓰기에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은 첫 번째 떠오르는 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대로 말하라. 왜 말을 해야 되죠? 글쓰기 할 때 했는데 이거는 광고 업계에서 그 사람들 매일매일 새로운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이 눈길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데 맨날 짜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기법에 대해서 광고 업계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창조력 교육 또는 쓰기 교육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일조를 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92년 3년에 그 무렵에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12마당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게 지금 즐거운 글쓰기 1, 2, 3권 중에 1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장문 교육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장문 교과서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이제는 브레인스토밍이라 하는 게 다 실려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단 떠오르는 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가 좋다고 합니다. 5에서 8명 정도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갖고 해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해법을 찾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되 이때 떠오르는 아까 1분간 글쓰기에 떠오르는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요.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신에 남의 의견을 절대로 자유롭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자유롭게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게 합니다.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거든요 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는 순간만큼은요. 브레인스토밍 하자 놓고 이를테면 리더가 잡으려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한 다음에 누가 무슨 얘기니까 그건 현실을 모르는 거지 지난번에 자료 못 보셨어요? 그건 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건 누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평가하고 남의 말을 비난도 안 되고 비평해도 안 됩니다. 비판이 어떤 원리나 체계를 갖추면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문학 비평 이런 식으로. 근데 비평 이건 좋은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생각을 부풀려 가는 거기 때문에 부풀리려고 하는데 자꾸 아무리 훌륭하건 아무리 뭐 수준이 낮건 평가, 이밸류에이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이밸류에이트를 먼저 내놓으면 나만 알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신에 변형, 그 사람 의견을 그렇게 비판할 자신이 있으면 그 사람 의견을 변형하고 응용하고 창조해라는 겁니다. 새로. 그러니까 누구 막 말을 했을 때 막 뭐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러고 너 월급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난하는 대신에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또는 뭐 그거를 착안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자꾸 플러스적으로 발산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십시오. 시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한번 한 2, 3분 정도에 걸쳐서 쭉쭉 생각나는 대로, 빨리 쓰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생각나는 대로. 이제 목표의식은 분명해야 되죠. 주제가 이거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시흥 이랬으면 좋겠다. 자,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남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야.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발상은 계속 부풀어내시는 게 좋아요. 꼭 문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발상이니까 계속 낱말로 표시해도 되고 어쨌든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떠올리게 해서 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쫙 차면 더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어쨌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로 지금 표시는 거죠. 하트로 하셨구나. 금방 응용을 하셔서 원 대신에 하트로 그려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네, 뭐 하트로 하셔도 되고 별로 해도 되겠죠. 자, 일단 너무 많으니까 지금 쓸 게 너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써놓으신 것 보시면서 한 5개만 골라보세요. 일단 이제는 선택하는 겁니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5개만, 뭐 정 없으면 3개만이라도.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게 생각나면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쓰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거 반영하는 게 더 좋죠. 그걸 놓쳐야 될 까닭이 없죠. 곁들여서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다 보면 어느새 자꾸 생각이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보다는 그냥 정 마음에 자꾸 걸리시면은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쭉 그으세요. 이게 출판의 교정 부호입니다. 실제로 원고지 교정 부호고. 그러니까 그냥 한 줄만 그으셔도 됩니다. 다시 살려 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다 이렇게 생자 쓰면 됩니다. 다시 살리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다시 지우고 싶어졌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했으면 이거 없으면 되죠.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고 지우지 마시고 그 틀린 것조차 나중에 뭔가 착안할 수 있거든요. 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뭔가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그냥 흔적을 남겨두시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쭉 쌓아놓으면 또 보람도 생깁니다. 은근히.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썼구나 이런 보람도 생기시니까 그런 증거물들은 다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다. 나중에 정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그때 버리십시오. 통째로. 일단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정하셨어요? 그러면 5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뭐야 다 똑같은데 그러면 3가지에 다 111 이런 식으로 쓰시든지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정하셨으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풀어서 써보세요. 편하게. 대신에 역시 지우거나 고치지 마시고요. 5개 고르셨으니까 5덩어리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5단락으로. 대신에 그 단락은 뭐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편하시게. 그냥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살려 쓰시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학교에서 초콜릿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쓰시다가 다 썼다 생각하면 2번째, 3번째, 4번째로 가라. 분량은 자유입니다. 대신에 지금 훈련하시는 거지, 지금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역시 고치거나 지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냥 쭉 쓰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선생님들한테 정말 좋은 글을 써달라고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점수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 원고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쭉, 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쭉 풀어 쓰십시오. 5덩어리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쭉쭉 그냥 풀어보세요. 그냥 내가 5개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글자, 글씨, 뭐 맞춤법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 이런 거 쭉쭉. 지금 딱 2번째 단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내가 쓰는 글이 손 딱 띄면 한편에 무슨 워드로 친 아주 뭐 그냥 완벽한 글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을 5개로 정리해 봤다 정도. 편하시게 쭉쭉 펼쳐가시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지금 제일 최고의 글을 완벽한 문장을 써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위험해요.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하는 가장 컨디션 좋은 날, 우리 바로 오늘인 사람, 그날이 365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70% 정도만 돼도 경기에 나선다고 하는 거죠. 100%인 경우는 1년에 없다는 겁니다. 컨디션이. 그럼 뭐냐? 70%도 막상 경기가 펼쳐지면 악으로 깡으로 프로의식으로 100% 이상을 갖다가 펼쳐낸다고 하는 거죠. 가장 글쓰기에 좋은 날은 없습니다. 몇 차례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쓰기가 막 괴로워도 정해진 마감 시간 동안 또는 일정하게 하루에 몇몇씩 꾸준하게 쓰는 사람들이 프로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프로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쭉쭉.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내가 이거를 어쨌든 여기에 일정하게 표현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일정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자, 끝내야 되는데 계속 쓰셔서 제가 어떻게 끝마무리해야 될지. 일 분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오셨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빨리 와주시면 좋겠고요. 1분간 글쓰기를 연습을 한번 해봤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짧게 한 1분 정도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1분간 글쓰기를 해봤고 다시 3분간 생각을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길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1분간 글쓰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부담 없이 내놓는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낱말이라든지 어떻게 동그라미 칠 만한 어떤 것만 끄집어내도 1분간이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3분으로 늘려 쓰시되 앞에 1분간 생각하고 또는 2분간, 3분간 이런 식으로 적당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누구는 한 5분간 생각하고 10분도 가능하고 누구는 10분간 생각하고 5분 쓰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가장 맞은 것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분간 글쓰기를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셔도 좋고 1분 생각하고 1분 쓰기로 해보시든지 나는 좀 느리니까 난 찬찬히 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한 3분 정도를 써봐도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분석하셔서 제일 좋은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속도를 늦춰가는 게 좋은 거죠. 천천히. 그 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알맞는 필기 속도를 찾아서 편하게 쭉 쓰되, 절대 멈추는 일은 그때도 없어야 됩니다. 멈추고 이건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아니, 다 다음 단계 같네요. 일단 우선은 쭉 생각을 편하게 쭉 펼쳐내는 게 중요하다. 첫 단계는 무조건 어쨌든 밖으로 끄집어내기. 뭐가 됐든 숫자건 네모건 뭐가 됐든 애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됐든,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그 다음에는 쭉 자기한테 편한 속도로 빼내기. 그 다음에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쭉쭉 펼쳐보는 연습. 아까 원을 그려보고 쭉쭉 펼쳐보는 연습을 했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자꾸 그때조차도 이제 다시 1분간 글쓰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1분간 글쓰기처럼 하되 대신에 주제를 분명히 하자. 주제, 글감, 제목을 가운데 적어라. 여기서부터 생각을 펼쳐나가되 다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무조건 첫 단계처럼 1분간 글쓰기만 하는 단계는 지났다. 대신에 1분간 글쓰기처럼 떠오르는 대로 계속 써라. 심지어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더 좋은 생각이 없나? 더 좋은 이렇게 응용하고 창조하는 식으로 자꾸 이걸 펼쳐보는 연습으로서 지금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펼쳐보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인드맵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쓰기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자꾸 얘기 드릴 테니까, 혹시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자꾸 총천연색으로 뭔가 또 그림으로 자꾸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쭉쭉 생각을 펼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다 가지고 얘기했죠. 아름답다라는 게 무엇이 아름답다 이것인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감성이 먼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감성을 찾는 연습을 해야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라는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속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란 무엇인가, 미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쓰거나 아니면 쓰도록 강요되고 있죠. 논술시험 같은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무슨 미학 이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뭐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쓰시니까 남의 얘기 그냥 베껴놓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자생적인 이론이 안 나오는 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가르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느낌이 없다. 감수성이 없는데, 감각하지 않았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대해서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또한 읽기와 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계속 읽어야 된다. 많이는 다각도로 많이도 되고 또 여러 번 많이, 다독과 정독의 많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 대상은 책만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발산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발산. 뭔가 자꾸 생각이 막힘없이 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유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처음부터 정제된 고급 휘발유를 떠올리게 하면 다 막힙니다. 머릿속에서 전전 뇌경색이 일어날 거예요. 원유를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유 공장에 가서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싸고도 효율적인 방법이고 제일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최고의 생각을 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순간에는 머리가 다치고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일단은 원유를 그래서 쓰레기든 뭐 무슨 가스가 됐던 뭐 이상한 노폐물이 됐던 간에 뭐가 됐든지 좋으니까 다 쏟아내죠. 나오자마자 또 노폐물 치우지 마십시오. 지우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지울 시간이 없어요. 원유를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뭘 지우니까 좀 지울 필요가 없다. 우선 아이가 쏟아내지 않은 겁니다. 계속 쏟아내되 오늘은 한 단계 더 갔죠. 주제, 글감, 제목에 충실하게 이제 가는 걸로 얘기했고, 발상법, 브레인스토밍 활용한 얘기를 좀 같이 덧붙였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고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다음에 늦게 시작하면 더 늦게 끝날 겁니다. 알았죠?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